일단은 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는 부적격으로 이제 이미 낙인을 찍고 인사청문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초반에 제가 이제 특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좀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거의 뭐 돗대기 시장 수준으로 제가 봐도 정말 정말 좀 심하다 이럴 정도의 여야 공방이 있었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근데 뭐 다행히 어쨌든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파행으로 가지 않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은 돼서 다행입니다만 뭐 아마 뭐 결론을 내놓고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임명은 강행되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21차례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했거든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 기록을 갱신할 것 같은데 이게 인사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이냐, 제도를 좀 보완할 것이냐 이런 심각한 고민들을 국회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늘 오전 내내 그걸 가지고 공방하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다만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은 현장에서 사실 이렇게 행정과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실질적인 경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것이 실체가 없는 내용 없는 이런 것들로 공방하기보다는 실제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인가 이런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로서 인사청문회가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제 인사 스타일을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저희는 쓴 또 쓴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쓴 사람 또 쓴다 이런 건데요.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18대 국회에서 대변인 하던 시절에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문화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겪었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뭐 찍지마 욕하고 그다음에 뭐 성질 뻗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논평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야, 이게 15년 만에 이게 실화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고요. 이제 특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하냐 마냐 가지고도 논란이 한참 있었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 했던 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주식 파킹 문제랄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때 제대로 밝히겠다, 다 얘기하겠다 했는데 오늘 제대로 자료 제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말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그 어기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본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다 가짜 뉴스를 치부를 해버리는데 그것 또한 올바른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도덕적 문제 그리고 그 직무 적합성, 전문성 문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김행 후보자도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고 유인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나온 두 번째 장관을 하겠다고 나오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증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커플로 정말 이 방송, 언론, 문화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탄압이 예상되는 그런 커플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여러 가지 물증이 나오고 국정원 보고 문건도 있고 그렇게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아예 없었다라고 부인해버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통령 스타일로 봐선 다 지금 임명 강행할 것 같아서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